저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초록도서관 관장이자 우리 초록도서관 마을 공동체의 대표인 하수광입니다. 저희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도서관으로서는 2011년도에 개관을 해왔고요. 2015년도부터는 이제 초록도서관 마을 공동체로 선정되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회원들과 또 어린이들의 그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 교육,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체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또 도서관으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책을 빌려주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뭐 그런 도서관으로서는 개관되어 있었는데 사실 크게 활발하게 활동되어지지는 않은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동해시 가족센터라는 곳과 MOU를 맺고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들과 같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또 학원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강원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정보를 어느 분에게 듣고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해본 겁니다. 저희 초록도서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유초등 자녀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대상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가족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록도서관 도서관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엄마들 프로그램을 유쾌한 맘이나 아니면 세미나로서는 함께 배움터의 세미나로 분기별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놀이공원 같은 곳을 나들이 가는 것을 1년에 한 번, 그리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 체험 활동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정기적인 모임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1년에 한 3-4차례 정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1년 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그 같은 프레임으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그 보조금을 활용해서 이제 초록도서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달라진 점이 엄청 많죠. 요리 활동을 사실 이전에는 다양하게 많이 규모 있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리 활동은 재료비가 꽤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활용할 때에는 이전보다 요리 활동의 회차도 늘어나고 규모도 우리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재료도 조금 더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요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의 내실을 탄탄히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규모와 또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동참하면서는 엄청나게 바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부모님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돈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 라탄 공예를 하면서 엄마들끼리 수다를 나누는 유쾌한 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변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요. 그 해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가 저희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의
상반기에는 모든 마을 공동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후반기에 정말 열심히 지속해왔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정말 사람 모집 자체가 어려웠었어요. 저희들이 학교 앞에 가서 홍보물을 나누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보하기도 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꾸준하게 해온 것이 사실이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면 5분, 10분 내에 모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는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된 게 감사하죠. 사실 앞으로도 그런 모든 방향들, 모든 기획된 것들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 고민은 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고 없고는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여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펀드를 더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좀 성찰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감사하게도 중간에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던 곳이 동해시청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주무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졸업하시는데 동해시 안에서 지원하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곳에서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 저희 공동체를 좋게 봐주시고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실한 공동체로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아유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행복한 동해 만들기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자생과 자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왔어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센터에서 저희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컨설팅이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하라는 이야기 올 때마다 저희들은 꼭 컨설팅에 참여하거든요. 후배 공동체들에게도 한번 꼭 컨설팅 받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컨설팅 받으면서 도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생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에게는 실제적이었어요. 도서관으로서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후원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후원 체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가정 정도의 후원 가정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언이라 하면 저희들은 한 7년 넘게 가고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닥뜨려진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다. 서로 만나서 최대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 지속하다 보면 열리는 문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할 때에 그 안에서 힘이 있고, 지속할 때에 사람들이 같이 터놓을 수 있는 관계에 끈끈함이 생기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힘내서 지속합시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민과 같이 마을의 자치, 강원의 가치,